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되었고, 아직 아이 없이 나름 신혼을 즐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예요. 친정에서 사준 고급 중형차를 신우이의 작은 경차와 바꿔 타라고 강요한 시어머니 얘기 올려봅니다. 시어머니가 제 거절에 어떤 보복까지 했는지 얘기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결혼식 올리기 한 달 전 친정에서 제네시스를 사주셨어요. 옵션까지 다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고급 중형차였죠. 저희 친정은 부모님은 두 분 다 명예퇴직하신 뒤 여유롭게 시골에다 집 지어 텃밭 가꾸어 살고 계세요. 친정엄마가 감수성이 높으셔서 가끔 울적해 하시고 저를 자주 보고 싶어 하셨기에 꼭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라도 엄마 보러 결혼 전부터 시골에 자주 내려가곤 했어요. 당시 제가 끄는 차가 10년 정도 된 중고차였어요. 한 번은 부모님 집에 내려가는 길에 그 차가 고속도로 1차선에서 갑자기 떡하니 멈춰버려서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운이 좋아 다행이지 사실 죽을 뻔한 사건이었죠.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머리 MRI 검사를 위해 입원하게 되었고, 그때 부모님이 다급하게 병원에 오셔서 두 분이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다행히 결과는 가벼운 타박상에 그치게 되었지만요. 그때 엄마가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래도 딸인 제가 좋은 차를 타게 해야겠다며 아빠와 상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 3개월 앞두고 저를 자동차 대리점에 데려가시곤 결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돈도 맘대로 못 쓸 테니 엄마 아빠가 결혼 전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하시며 제네시스를 사주셨어요. 안전하게 오래오래 타라면서요. 등록세며 이것저것 세금 처리까지 아빠가 다 도와주셔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타게 된 차였죠. 그렇기에 저한테 더 의미가 깊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모님께 받은 차를 잘 타고 다녔지만 시댁에는 늘 남편 차를 타고 갔기에 그냥 저도 차가 있다고만 아셨지 차 종까지는 무엇인지 모르셨던 거죠. 어느 주말 시댁에 갈 일이 생겨서 남편과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보험을 불렀지만 대기가 많아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냥 제 차를 끌고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 앞마당에 차를 대니 시부모님과 마침 시댁에 있던 시누이가 나와서 차 새로 샀냐며 놀라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전에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거라고 하니 시어머니 표정이 영 좋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는 연신 우와 이거 신상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차 되게 좋아해. 아 부럽다 옳게 하면서 운전석에도 앉아보고 트렁크도 열어보며 관심을 엄청 갖더라고요. 아무튼 그날 저녁 식사하면서 내내 제 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차 옵션이 뭐뭐인데 엄청 편하다더라. 우리 남자친구도 저 차 타고 싶어서 같이 대리점 갔었는데 가격이 얼마더라. 계속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부럽다며 시무룩해 하더군요. 너무 민망했죠. 제가 제 돈 벌어 산 차면 좀 덜했을지 모르겠는데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차라고 하니까 시부모님도 계신 앞이라 더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써 다른 화제로 이야기거리를 돌리느라 애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고 나서 한 2주일 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세아가 회사 잘 다니고 몸은 건강하지? 네, 어머님. 어머님도 잘 지내시죠? 저기, 혹시 세아가 차 그거 옵션 안 하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니? 제 차요? 글쎄요. 한 4천만 원대 되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우리 딸이 회사에서 외근을 많이 돌려서 운전 자주 하는데 지금 차가 마티즈잖냐. 고속도로 다닐 때 위험한 것 같아서.
그렇긴 하죠. 경차면 속도도 잘 안 나고요. 어머님이 바꿔주시게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나도 지금 갯돈 타려면 좀 멀기도 했고 고민이야. 하시며 운을 한참 띄우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출퇴근도 통근버스로 한다며? 네, 지금 집에선 통근버스가 편해서요. 그럼 그 차 좀 잠깐 시누이 빌려주면 안 되겠니? 어차피 그 차 살 건데 미리 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네? 제 차를요? 딱 한 달만 좀 타게 해주자. 어차피 차도 안 쓴다며. 저 통근버스 매일 타는 건 아니고 놓치면 그 차 써야 하는데요. 그리고 주말에 볼일 보러 다닐 때 제 차도 끌고요. 통근버스 안 놓치면 되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 내가 모닝콜 해줄까? 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에이, 한 달인데 딱 한 달만 좀 빌려주라. 응? 새아가. 하시며 계속 조르시길래 그때 마침 업무도 밀리고 해서 더 통화할 시간이 없어서 대충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시누이가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올케, 엄마랑 통화했다며? 나 차 가지러 왔어. 고마워, 올케. 여기 내 차키. 올케 차는 어디에 있어? 아니, 형님. 통화는 한 건 맞지만 이렇게 갑자기 바꿔 가시는 건 좀... 한 번 약속했음 지켜줘야지. 내 차 지하 2층에 됐어. 올케 차도 그쪽에 있지? 나 간다. 연락할게. 하더니 본인의 마티즈 차키를 던지다시피 두고 나간 시누이. 그때 남편은 잠깐 외출 중이어서 저 혼자 말릴 여력도 안 되었습니다. 황당하지만 그렇게 한 달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남편도 왜 그렇게 갑자기 빌려줬냐며 시누이 성격상 되돌려 받으려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며 혹시 문제 생기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남편 물건을 함부로 쓰는 시누이 때문에 자주 싸웠다네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찝찝했지만 똑 부러지게 거절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한 달을 보냈네요. 저는 시누이차 한 번도 안 끌고요. 약속한 한 달이 되어 시누이에게 연락했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제 전화를 안 받대요. 카톡을 해도 일십하고 답장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말하니 같이 안절부절 못하더니 퇴근하고 시댁에 가자고 해서 바로 어머님께 갔습니다. 어머님, 형님께 차 돌려받아야 하는데 형님이 연락이 안 되세요. 카톡은 읽으시는 거 보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이 연락 좀 해주세요. 응? 걔가 연락이 안 돼? 바빠서 그런가 보지. 좀만 더 기다려봐. 저 차 써야 해요. 한 달도 오래 빌려드린 건데 이제 받고 싶어요. 얘는 누가 차를 아예 갖는다니? 한 달 좀 빌려준 것 같고 너무한다 얘. 그 말을 들은 남편이 황당해하며 아니 사실 가족간이라도 차는 빌려주는 건 아니지. 사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남편이 눈치 없다는 듯 팔로 툭 치며 눈을 흘기시더라고요. 연락하라고 할게. 아니, 근데 차가 필요하면 네 시누이 차 쓰면 되지. 왜 꼭 그 차여야 해? 네? 제 차잖아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혹시 사고 나면 골치 아프기도 하고요. 맞아요, 엄마. 차 바꿔 타면 안 좋아요. 아니, 그 차가 뭐 어때서 그래? 마티즈라 그래? 네 시누이도 12년을 탔는데 뭐. 그리고 듣자 하니 너 주차도 잘 못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딸 마티즈로 부담 없이 주차 연습 좀 하는 거 어때? 제가 당황해하며 남편을 바라보니 남편도 황당하다는 듯 어머님을 타박했어요. 왜 그러시냐고. 사실 예전에도 시누이와 시어머님하고 대화하면 좀 말 안 통한다는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본인 말만 맞다고 하시고 제 의견을 무시하시거나 앞에서 무안 주실 때도 많으셨죠. 시댁이라는 이유로 편견 갖기 싫었고 시어머니 시누이의 모든 행동을 시짜짓이라고 통일하자니 그동안 저한테 잘해주신 점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차 때문에 생긴 황당한 이 실랑이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역시 시댁은 시댁인가 싶었죠. 알겠어. 네 누나한테 연락해서 마티즈 갖고 오라고 할게 지금. 됐어? 하시더니 문을 쾅 닫고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신우이랑 통화하시는 듯 했죠. 그리고 잠시 뒤 신우이가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오시더니 팔을 걷어붙이고 저한테 삿대질하며 이러시더라고요. 옳게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답 없네? 내가 차를 달라고 했어. 뭐를 한다고 했어. 좀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차 좀 늦게 준다고 이렇게 시댁까지 쳐들어와야겠어? 네? 연락 안 된 건 형님이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차가 그렇게 창피해? 응? 평소에 그 차 몰고 다니는 나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어? 아니, 누나, 갑자기 뭔 말이야. 지금 상황이 창피, 한심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야? 그냥 지금 차 돌려주면 되잖아. 왜 안 돌려줘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래, 준다 줘. 하며 제 차 키를 바닥에 확 던져버리는 것 있죠. 그러더니 본인 차는 알아서 자정까지 신우이 집 앞에 대놓으라고 소리 지르며 시댁을 나가버렸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시며 그러게 좀 아량을 베풀지 그랬니? 그깟 차가 뭐라고 이렇게 형제간에 싸움을 만들어서 불화를 키워? 저희도 기분이 상해서 그대로 남편과 돌아왔죠. 오는 길에 남편한테 엄청 투덜댔네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저 때문에 남편과 시누이 사이가 안 좋아졌으니 저더러 책임지라고 하시네요. 제가 뭐라 말할 틈도 안 주고 다다다 당신 말만 하시며 제 탓을 잔뜩 하시더니 마침내 결론을 말하시더라고요. 제 제네시스와 시누이의 마티즈를 바꿔야 한답니다. 어차피 저는 차도 잘 안 쓰고 주차도 잘 못하니 마티즈 같은 작은 차가 딱이고 시누이는 고속도로로 자주 나가니 제네시스를 타는 게 맞다. 시누이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차를 바꿔야 한대요. 시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형편도 어려운데 원래는 먼저 결혼한 사람이 미혼 혈육을 도와줘야 한다나 뭐라나. 어차피 시누이 차 사라고 저희가 돈 줘야 하는 건데 돈 아깝게 그러지 말고 그냥 타던 차를 물려주라며. 어찌나 청산유수로 말씀하시는지 듣다가 저도 모르게 설득될 뻔했지 뭐예요. 정신을 가까스로 차리니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저희 부모님이 저 타라고 사주신 차라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새 차가 필요하면 2000 중반 정도에도 충분히 중형차 살 수 있는데 왜 하필 고급 중형차인 제네시스냐. 말도 안 된다. 단호하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정말 차 안 바꿔줄 거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머님. 절대 못 바꿔드려요. 그래? 알겠다. 하시더니 의외로 순순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그날부터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시어머니와 그렇게 통화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밤 마실이라도 나가 시원하게 바람 쐬고 올 참이었죠. 주차장에서 제 차를 찾아 타려는데 제 차 오른쪽 문에 길게 스크래치가 나 있더라고요. 누군가 실수로 그은 옅은 자국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꾹 눌러 기스낸 자국이었어요. 화가 나서 블랙박스를 뒤져봐도 누군지 안 나왔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자를 꾹 눌러 쓴 채 정문에서부터 걸어 들어와 제 차로 바로 오더니 쇳대 같은 걸로 차 문을 쭉 긋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자세히 보니 꼭 저희 시어머니 같더라고요. 모자도 시어머니 모자랑 비슷했고요. 그리고는 후다닥 밖으로 걸어나가는 게 찍혔어요. 제가 아파트 입구 CCTV까지 동선 추적해서 보여달라고 했죠. 그 결과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제 차를 훼손한 범인이
후다닥 달려나간 아파트 입구에는 잠시 주정차된 차가 있었어요. 그 차는 바로 저희 시누이 차였습니다. 나뭇가지에 가려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시누이의 차가 맞았어요. 범인은 시누이 차 조수석에 급하게 탔고 이윽고 바로 출발하더라고요. 남편이랑도 같이 확인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엄청 열받아서 욕하면서 보더니 어느 순간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제 차를 그렇게 파손시킨 사람은 바로 저희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죠. 남편도 경악을 금치 못한 채 당장 스마트폰을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았습니다. 냅두라고. 그리고 이혼당하기 싫으면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했어요. 남편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퉁명스럽게 받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요즘도 형님 외급 많으세요? 그럼 누구처럼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는 줄 아니? 그럼 제 차 조금 더 빌려 쓰셔도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뭐? 그런데 정비 좀 받고 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미친 X가 차 옆을 다 긁어놨더라고요. 스크래치가 너무 깊어서 문짝 2개를 다 갈아야 할 것 같아요. 한 400만 원 정도 들 것 같아요. 아, 그러냐? 네. 그래서 관리소에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CCTV에 범인이 다 찍혔더라고요. 2인 1조라던데 가해자 차량 번호도 다 찍혀서 제가 경찰서에 신고할 때 증거 자료로 주겠다고 USB에다가 파일도 다 복사해놨어요. 퇴근하고 찾으러 가려고요. 차 번호판이 찍혔다고? 그 밤에? 게다가 나무 밑인데? 네. 근데 어머님, 밤에 그런 줄은 어떻게 아셨어요? 저 밤이라고는 안 했는데 나무 밑에 차가 있었다고도 말 안 했는데요. 아, 뭐 그야. 아니, 근데 신고를 할 거라고? 네, 당연하죠. 딱 제 차에만 그 짓을 해놨는데 보복성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러다 저랑 남편도 칼 맞겠어요. 무서워서 신고해야죠. 벌금형이 나올지 실형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했더니 아무 말씀 없으신 시어머니 이어 말했습니다. 일단 또 올지도 모르니까 이번 주까지만 좀 기다려보고요. 어차피 증거는 다 있고요. 혹시 모르죠. 자수하러 올지. 암튼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서 가려고 연차도 냈어요. 아니 뭔 경찰에까지 신고를 해.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하면 되지. 너는 일을 참 크게 만들려는 취미가 있더라. 신고하면 너도 자주 경찰서 불려가야 하고 귀찮아. 신고는 하지 말고 있어봐. 이제 안 하겠지.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도 당장 신고하라 난리인데요. 하니까 말을 더듬으시더니 일이 있다며 급하게 끊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했어요. 밤이고 나무 밑에 바짝 대서 시누이 차 번호판이 안 찍혔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무리 그래도 완전 범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걸까요? 순진들 하셔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지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일요일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저희 집에 방문해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묻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현관에 들어서더니 시누이가 갑자기 훌쩍대며 말하대요. 미안 올케. 올케 차에 그거 엄마랑 내가 했어. 아이고 미안하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 해선 안 됐어야 했는데.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실직고 하신 시어머니와 시누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러했어요. 시누이의 드림카가 바로 제 차였다고 하네요. 몇 년 전부터 너무 갖고 싶은 차인데 본인보다 한참 어린 제가 끌고 다니니 배도 아팠고 한 달 빌려 타보니까 너무 좋아서 더 되돌려주기 싫었다네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차 바꿨다고 거짓말을 해놔서 마티즈로 다시 타기가 죽도록 싫었다며. 게다가 제 친정이 부자니까
제가 신우이랑 차 바꿔주면 다시 하나 더 쉽게 사주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두 분이 분노하신 거고 홧김에 그렇게 제 차에 기스를 낸 거라며. 얘기를 듣던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 있냐고, 두 분 다 제정신이냐며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남편만큼 화는 안 났고요. 사실대로 이실직고하러 제 발로 찾아오셔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경찰서 가서 집안 싸움하기는 싫었거든요. 제가 팔짱 끼고 인상 팍 쓰고 있자 시누이랑 시어머니가 더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두 분이 제 손을 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불쌍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너무 열받다가도 열등감이랑 자격지심이 이렇게 사람을 한순간에 눈돌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 한편으론 이해도 조금 가더라고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비시니 어린 저로선 더 화를 낼 수도 없었고요. 일단 제 남편이 너무나 제 편이기에 정말로 이 일이 이혼할 것이 아니라면 어쨌든 더 얼굴은 붉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드렸어요. 순순히 용서해드렸냐? 절대 아니죠. 제가 좀 엉뚱하단 말을 평소에 듣습니다. 일단 제 차 전담 공업사에 갔어요. 수리하느라 뜯어낸 차 문짝 2개를 수소문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용달 불러 시댁 앞 마당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멋지게 전시해뒀어요. 그 옆에 매직으로 크게 써뒀어요. 제목, 반성의 문짝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엄청 화냈어요. 다시 저를 이런 식으로 건드리시면 남편 빈털터리 만들어서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제 맘이 풀릴 때까지 이거 절대 치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거 뭐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져선 그냥 어쩌다 생긴 고물이라고 둘러대시더라고요. 열등감과 자격지심이야말로 고물보다 못한 거죠. 매일 아침 저녁마다 그 고물들 보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마음이 좀 정돈되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시댁과 저희는 표면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 시누이는 이제 저에게 워낙 말조심을 하셔서 그동안 간간히 시댁 스트레스 받았던 저였는데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제 차도 그대로고. 남편도 고맙고 미안하다며 전보다 더 잘하네요. 그리고 제가 경찰서까지 가진 않았어도 물처럼 넘어가진 않았기에 가족의 평화는 나름 지키고 제 할 말도 다 했네요. 세상엔 참 제 상식과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도 깨달았어요. 참, 이 일은 친정의 영원히 비밀로 할랍니다.